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뒤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경쟁자들과 잇따라 손을 잡는 것은 물론 부동산 등 정책 비전도 내놓고 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인 호남 민심 회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등으로 본격 대선 행보를 미뤘던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당대표에 이어 경선 경쟁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원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를 선언하는 한편 한 전통시장을 찾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손실 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좀 증액해서 손실 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 최소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당에도 그렇게 정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지지율이 정체된 이재명 후보로선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을 어떻게 찾아올지가 중요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와 함께 정서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공약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사 능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정서적 일체감을 통해서 우리 후보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지난 대선과 비교해 여권의 지지가 주춤할 수 있는 상황.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남 민심 회복과 지지세 결집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정부가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데 대해 광주 전남에서는 각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5월 단체는 학살의 책임자에게 면죄를 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 학살의 진상을 끝내 말하지 않고 떠난 노태우 씨. 정부가 도시의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적 과거가 있지만 재임 기간 성과를 고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반발했습니다. 5월 단체는 헌법을 파기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각계의 비판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정부에서 이 국가장을 한 것은 선례란 것은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두환이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광주시와 의회는 조기 개항과 분향소 설치 등 국가장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서상 고인을 애도하는 게 맞지만 5월 가족의 아픔을 생각할 때 광주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정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 없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은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을 계기로 중대범죄자는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2021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대상 수상자 미하일 아르신스키 등 4개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벨라사 TV 소속인 미하일 아르신스키 기자는 지난해 벨라루스 대선 기간에 일어난 독재 권력의 불법 선거를 고발하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선거운동 과정을 취재 보도했습니다. 힌즈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5.18을 세계 알린 독일 영상기자 위르겐 힌즈페터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됐으며 올해 첫 번째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동구 소재 예술학원의 강사 1명이 확진됐고
황산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 1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선제 검사에서 외국인 2명이 확진되는 등 보성, 나주 등 8개 시군에서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유통가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 인원 제한 조치가 완화된 데다 가을철 결혼 시즌에 접어들면서 혼수 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갓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미처 구입하지 못한 혼수를 장만하려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에서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됐던 인원 제한이 이달 들어 최대 250명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10월 달 되면은 조금은 좀 괜찮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때로 결혼식을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 인원까지 제한을 받자 결혼을 미뤄왔던 예비 부부들에게는 그야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첫 결혼이고요. 지금 12월까지 제 주위에는 아직도 7커플이나 더 남았어요. 결혼 예정인 커플들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하자 혼수 매장 매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의 경우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가전과 가구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6.7%, 시계 보석은 10.3%, 남성 정장은 52.9%나 증가했습니다. 10월 들어서 저번 달에 다소 보합세였던 혼수 가전군의 매출이 10월 달에는 2자릿수 이상 크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추진하면 혼수 매출 외에 다른 매장에도 훈풍이 확산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시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의 출생아 수는 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603명보다 73명이 늘어 8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1%가 증가한 5,5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올해 3분기에만 702명이 임신하는 등 각종 광주형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새벽에 비해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아침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잠시 탁해졌던 공기가 오늘은 회복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구례는 아침 기온 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영암과 해남 21도, 완도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은행의 누계 단기순이익이 사상 최대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올 3분기 누계 단기순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인 1,633억 원을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6%가 증가했고 총 영업이익 역시 2% 증가한 4,59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정 이하 여신 비율과 연체 비율은 각각 0.34%와 0.3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했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지역 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4.5포인트가 상승한 104.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데다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조주한 60대 김모 씨가 경남 진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어제 오후 보성군 벌교읍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한 뒤 경남 진주 반성역에서 하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전과 35범인 김 씨는 지난 25일 밤 경남에서 순천으로 이동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를 공개 수배하고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버섯을 캐러 산에 올랐던 50대 남성 A씨가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구례군 간전면 한 야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